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동지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많이 위축돼 있었고 실망해 있었고 절망해 있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62년 전에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I have a dream. 이런 얘기를 했죠. 몇몇 대통령 후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의 꿈인 자기의 대통령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여러분, 저는 꿈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의 꿈만 있습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 더 부강하고 더 강한 나라가 됐으면 하는 꿈, 그리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지켜내는 꿈, 제가 이 한동훈이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겨서 반드시 국민 여러분의 꿈을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에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토론 좀 보셨습니까? 네. 우리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 당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던 우리 모든 후보들은 다 훌륭한 분이십니다. 제가 참 많이 배웠고요.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떠셨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막장의 끝판인 이재명 후보와 맞서 싸우고 같이 토론할 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됩니다! 저는 토론 과정에서 제가 가진 힘의 10%만 썼습니다. 다 우리 편이니까요. 자, 제가 이재명을 맞서면 제 힘의 200%를 쏟아 넣을 겁니다. 박살을 내버리겠습니다. 이건 선거가 아닙니다.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같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선거에서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전쟁 같은 선거에서는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사람, 싸움에 이겨본 사람, 목숨 걸고 끝까지 싸울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투사입니다. 저는 전사입니다. 이겨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길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 막 나가는 위험한 정권을 겪으시지 않도록 할 무기이자 방패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리죠. 저 문재인 정부 후반 당시에 좌천 4번 당하고 구속위기 몰리고 압수수색 2번 당하고 두드러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한 이후에 180대 1로 민주당 앞에서 혼자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우리가 그렇게 숫자 부족했지만 결국 국회에서는 제가 체포동의안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수정당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투쟁 이겼고 간첩법 적국 확대 합의 이끌어냈고 가상자산 과세 문제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밀어 올리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잘 싸워서요? 아닙니다. 제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잘 보셨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어제 홍준표 후보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말씀은 제가 이상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선 자기들이 90% 이상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면서 우리의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이길 겁니다. 어려운 상황인 거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라마가 필요합니다. 저는 민주당에 핍박받다가 법무장관 됐고 그 과정에서 구태정치 청산하고 정치개혁하고 새시대 미래로 가겠다는 생각 꺾지 않다가 여러 차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투지와 생명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계속 다시 살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계엄을 막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서 우리 대통령 후보가 되면 그 자체는 대단한 드라마가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역경을 이겨내고 미래로 가는 드라마가 될 겁니다. 그 드라마의 힘으로 그 드라마의 기세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아니면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건곤일척에 국민 모두의 안전과 행복이 걸린 이 전쟁에서 서서 죽을 각오로 끝까지 싸울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빨리 저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넣고 박살낼 수 있도록 저에게 오늘 내일 과반의 지지를 몰아주십시오. 힘을 아끼고 그 아낀 힘을 모두 이재명을 박살내는 데 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꿈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꿈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 부강한 나라 만들고 여러분의 행복한 세상을 지키는 이 꿈을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오늘 내일 여러분의 선택으로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후보자님의 국민과 강원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너무나도 잘 전달되었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동훈 후보님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마음으로 여기 계신 지방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성배 대표의원의 현역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대표의원 이성배라고 합니다. 저는 송파을 4성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후보님을 뵙고 나니까 가슴이 너무 뭉클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딱 3가지만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 후보 누구? 아, 목소리 작습니다. 더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꿈을 이뤄줄 후보 누구? 미칠 이재명을 이길 후보 누구?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후보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자산인 후보님을 따뜻하다 못해 뜨겁게 맞이하는 진심 어린 환영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기다리셨던 오늘의 메인 행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발걸음해주신 한동훈 후보님과 각 지역의 골목 민심, 당심을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시는 광역 기초 의원님들의 진솔한 대화를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질문하실 때는 원활한 답변을 위해 소속 의회와 성함을 먼저 말씀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한동훈 환경 대표님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도 한 1000명 정도를 모여서 필승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한동훈 후보님을 위해서 정말 밥상을 차렸습니다. 네, 아루셔도 상당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저희들은 정말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한 5, 6개월 전부터 한문경 위원장을 모시고 기초를 갖고 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동훈 후보를 위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서운한 점들이 있더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전사입니다. 바닥에서 열심히 노력할 전사. 우리 한문경 후보가 호화에 서 있을 대표가 위원장이 서 있을 때 전달이 더 쉽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지면 할애가 되고 위원장께서 후보님과 같이 할애가 됐을 때 더 전달이 되는데 그게 좀 약합니다. 왜냐? 원의 지구다는 이유로. 그게 소관 세마티가 됩니다. 우리는 장소와 시와 때와 필요 없이 지금 여기 이 시간도 아깝습니다. 전화하는 도중에 동료하고 전화하는데 위원장이 이야기를 해서 위원장이 최고 사령탑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는데 그 지면 할애로 다른 사람들 어필할 수 있도록 우리 후보님께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등등 해주시고 자리를 주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할애가 좀 있음으로써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더 전파할 수 있고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할애가 좀 필요하다. 뭐 여기 의원님들 계시는 분들은 괜찮합니다. 아니 원해주장 위원장 특히 정청래하고 싸우시기라 또 이재명이는 누르려면 우리는 한동훈 후보님의 배려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어르신의 기백을 보니까 함은경 후보가 조금 나이가 들면 어르신처럼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함은경 후보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자주 통화를 하고 저도 원어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기고 싶으냐,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몸을 던질 것이냐만 중요합니다. 여기 모두는 그런 면에서 하나고요. 저는 잊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갈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러면서 여기 버텨왔습니다. 그러면서 생존해왔고 그러면서 다시 지금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우리의 기운이 지금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모든 언론과 모든 사람들이 알고 계시죠? 네. 이때 더 박차를 밟읍시다. 저도 더 뛰겠습니다. 어르신 전화 계속 돌려주십시오. 저 그러시나요? 우리 더 당원 동지 여러분, 당원 동지께서
전화 더 돌려주시고 한 명이라도 더 만나주시고 저도 오늘 밤까지 계속 붙였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끝냅시다. 이번에 끝내서 바로 이재명과 진짜 싸움을 시작합시다. 나 고함을 지나가냐? 저 마포구 구장. 예, 마포구. 한동훈과 함께 앞으로 이기자.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전에 사실 원활한 질문 답변을 위해서 질문하실 때 꼭 소속 의회와 성함을 꼭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예, 종로구의 이웅주 구의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서 6명은 전부 다 왔고요. 예, 우리 아시다시피 저희 지구당 위원장님은 최재형 전 예. 감사원장이 정말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러한 위원장님이 돼서 지금 우리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질문 한 가지 하고 부탁 두 가지 하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물론 언론을 통해서 사실 오늘 연설 중에 좀 감동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그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의 꿈을 이루겠다는 마음이 저의 참 많이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과연 우리 밑바닥을 만나고 있는 주민들에게 내가 왜 한동훈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내가 왜 이렇게 나서서 우리 후보가 되어야 되는지를 좀 더 간단 명료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건 질문이고요. 두 가지 부탁을 드리면은 오늘 연설은 좀 말이 빠르지 않아 좋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건데 어떤 때는 너무 빠를 때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조금 좀 슬로우 좀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토론회 할 때 상대가 설령 내 기분을 상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변론하고 오히려 그분의 충고를 고맙다 받아들이는 포용의 모습, 그 다음에 거기에 아우러서 희망의 메시지, 이런 포용력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넓은 그릇을 담을 수 있으니까요. 맨 끝으로는 필사즉성의 그 각오로 정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조언 관련해서 제가 뭐 부족한 게 그것뿐이겠습니까? 워낙 많이 있고 다만 저는 그게 있습니다. 저는 말씀해 주신 걸 듣고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몇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의식적으로 했는데 좀 괜찮았어요? 근데 이러다가 저는 속도를 천천히 하면 제가 뭔 말을 준비했는지 까먹어요. 그래도 연습하겠습니다. 토론에서 특히 이제 하다 보면 저도 전사의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시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쟁이 아닐 때는 꼭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우린 전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싸우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배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곧 있으면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토론 그때도 그래야 될까요? 아닙니다. 적절하게 바꿔내야지. 적절하게. 제가 보는 분들이 설득될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져야 하느냐? 여러분, 정치 이대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이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시대를 그냥 둘 겁니까? 시대를 교체하고 구태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아까 제가 계속 저는 쫓겨나는 거 반복하고 있다고 했죠.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뭡니까? 구태 정치를 끝장내고 정치 바꾸고 시대를 바꿔보자는 생각을 제가 유지하면서 기득권한들한테 계속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쫓겨나면 다시 오고 쫓겨나면 다시 오고 다 여러분 덕입니다. 이제 이번 선거에서 그 결실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시대 바꾸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 이루겠습니다. 왜 저냐고요? 정치인의 말을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와서 다 뭐 하겠다, 뭐 우클릭하겠다, 그게 보입니까? 자기가 해온 욕설과 법화 유형, 대장도 있는데 제가 뭐가 있습니까? 전과가 있습니까?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까? 막말 리스크가 있습니까? 제가 권력자에게 아부해서 자리 탐했습니까? 어려울 때 제 이익 앞세웠습니까? 저는 가진 거라고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입니다. 우리의 힘과 결기를 국민들 앞에 보여주십시오. 네, 30분 쓰겠습니다. 20초 만에. 우리 한동훈 후보님하고 예. 그 친구 고등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이승현이라고. 아, 예. 현대고등학교. 한번 물어봤어요. 예. 고등학교 다닐 때 어땠냐? 공부 잘했대. 예. 근데 겸손했대요. 착했대. 그 말 듣고 더 확실히 물론 그동안에 변화한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믿음이 갑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가 한번 고 한번 해주고 예.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지금 선거법 그래, 때문에 맞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예. 제가 아직 그때부터 예. 아직까지 철이 안 들었어요. 앞으로 더 겸손하고 더 수련하면서 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자 모시겠습니다. 예, 저희 맨 끝에 말씀 손 들어주신 분. 남성분. 제가 질문을 빨리 하고 가야 돼서 먼저 하겠습니다. 예. 네, 황철규 서울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이재명 후보의 정책 중에 이것만은 최악이다,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책이 저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 혹시 그런 정책이 있다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모든 정책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그걸 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말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중간중간에 자기 이익에 따라서 궤도가 수정될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정책들입니다. 25만 원 정책 같은 거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말을 바꿨다고 얘기는 하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결국은 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그분의 문제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본인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모든 걸 할 거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문제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정책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제가 더 이상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 위험하냐? 자기의 이익과 자기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그래왔어요. 자,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치인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제 말도 믿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 믿지 마십시오. 대신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중요한 정치적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봐주십시오. 저는 틀린 선택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틀린 선택조차 공공선, 여러분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정책은, 제 방향은 일관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 그렇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잦은 말바꿈과 그 내용들이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것이었고 지금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게 되면 이 세상을 망쳐놓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저는 그 전쟁에서 이기겠습니다. 이겨서 이긴 다음에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진 건 정치를 서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같은 선거에서는 전쟁처럼 이기겠지만 이긴 다음에는 여러분과 함께 정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려 했었는데 질문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공작갑의 공작구의 민경희 의원입니다. 민경. 예,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 공작갑은 정진영 위원장님께 비롯해서 공작갑 저기 계시죠? 네네 오셨습니다. 2,000명의 특보 명단을 제출을 했고요. 공작갑은 특정 후보 중에 안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우리 장진영 위원장님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한동훈 후보님과 지금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차별화가 무엇인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저랑 옆에 서면 좀 다르지 않나요? 많이 다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의 목표는 뭐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리를 탐한 적이 없어요. 대신
이 나라가 잘 되고 우리 공동체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궤에서 여러 가지 직업이 있었지만 그 궤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한 적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선택이 모두 정답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답을 찾으려 노력한 끝에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 그랬습니까? 닥치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시스템을 무너뜨렸습니다. 혼자서 도망다니고 혼자서 이상하게 사는 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 공동체 전체와 나라 전체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했고 일정 부분 그렇게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검수완박이 그런 거였습니다. 저랑 다른 점 물어보셨죠? 검수완박으로 정치인들 처벌 안 받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아버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렵게 권리구제 어렵게 했잖아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수원복 시행령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막았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시스템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다고 생각해요. 그것과 자기 살고 자기 진영 이익 보고 가족 잘 살려고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사람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여야 되겠습니까? 시스템을 존중하는 사회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 같은 선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수 정당에 있는 의원들과 정치하는 분들이죠. 보수가 뭡니까? 보수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그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재명 대표와 저와의 차이입니다. 우리와 이재명 대표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집권에 다가가고 있어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아야 됩니다. 제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엄에 대해서 불편하실 수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누가 이렇게 묻더군요. 왜 계엄을 막았냐고. 똑같습니다. 저는 보수는 책임감입니다. 저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계엄을 막았습니다. 계엄을 막게 되면 우리 대통령이 우리 당에서 배출된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받을 거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막았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보수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저 이재명 세력에 맞설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제가 이길 겁니다. 제가 이길 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네, 지금 후보님의 다음 일정상 아쉬운 마음으로 마지막 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다음에 이강용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후보 4분 중에 우리 한동훈 후보님이 제일 공동체에 끌어들이시는 힘이 있다고 하거든요. 저도 공감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붙었을 때 2030 끌어들이시는 전략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제가 후보가 되면 우리 당 그리고 당 외 모든 사람과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세상을 막을 겁니다. 저는 2030에 대한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30에 대한 지지를 받아내지 못하면 지금 인구 구조상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늘 2030의 입장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정치를 말로 믿지 말아 주십시오. 금투세를 막아낸 것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유예를 이끌어낸 것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과거에 동탄에서 있었던 성범죄 무고 사건에 있어서 제가 직접 참전해서 경찰의 수사를 질타했던 것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또 한 가지 더 있네요. 얼마 전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있었지만 저 그 모수개혁에 반대했습니다. 뭐 반대한 이유는 그것이 청년층에게 형편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점을 우리 기성세대에서 충분히 인정하고 들어갈 것이고 모든 정책에 있어서 청년 정책을 많이 나빠줄 겁니다. 그러니까 제 공약 중에서 집 살 때 LTV 규제 받잖아요. 여기 송파 아닙니까? LTV 규제 받는데 그 규제를 청년에 있어서 면제해 주겠다는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겁니다. 대신 남녀 편가르기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는 결국은 갈등만 깊어지고 우리가 청년을 이용하는 정치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청년에게 구체적인 혜택을 주고 구체적인 기회의 장을 주는 정치를 할 겁니다. 제가 디지털 코인 관련한 정책 굉장히 크게 펼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어제도 뭐 다른 후보님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다른 토론 분들이 뭐 정치 경험 없다고 잘 모른다고 하시더니 글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다른 분들이 제 질문에 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왜 디지털 코인, 디지털 커런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냐면 그것도 역시 청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꽉 잡고 있는 자리에 끼어 들어가지고 자산 형성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끼어들어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지만 AI나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분야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아직 점거하고 점령하지 못한 분야고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분들에게 새로운 장이 열린 거예요. 그 규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게 모든 국민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많이 안 하세요. 연로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그 장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의 장을 위해서 열어주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일단 진심이에요. 그리고 모든 정책에 그렇게 접근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수정당이 한 몫의 청년들의 사랑을 완전히 갖고 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수 있도록 말이 아니라 행동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